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GradCam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논문을 활용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논문은 조지아텍 학생들이 2019년 12월에 발표했답니다. GradCam이란 Gradient Weighted Class Activation Mapping을 줄임말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컴퓨터 비전과 NLP 모델의 예측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인풋 이미지에서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부분을 하이라이트해주는 시각화 기술이에요.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CNN 기반 모델은 각종 분야에서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모델이 왜 그런 예측을 했는지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성능이 좋더라도 사실상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신뢰하고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모델이 잘못된 결과를 냈을 때도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차라리 성능이 조금 덜 정확하더라도 덜 복잡하고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선호할 수 있죠. 이 논문은 그런 CNN 모델 결과를 시각적으로 투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에서 나왔습니다. 모델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아까처럼 잘못된 예측을 했을 때도 모델이 뭐 때문에 잘못한 건지 파악하고 고치기 쉽고 우리도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 AI가 만약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게 예측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모델은 어떤 부분들에 집중해서 그런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건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원래 정확도랑 모델의 해석력은 반비례해요. 옛날에 사용하던 룰 베이스 모델들은 되게 심플했잖아요. 이런 조건이면 이렇게 한다 라는 식으로 작동하니 우리가 작동 원리를 알기 쉽지만 정확도가 낮죠. 반면 지금의 딥러닝 모델들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지만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모델이 왜 그렇게 작동하는 건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다가 2015년에 한 논문에서 Class Activation Mapping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Fully Connected Layer를 포함하지 않은 CNN 모델이 이미지 분류 과제를 수행할 때 이미지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분류를 한 건지 보여주는 기술이었어요. 엄청난 발전이죠? 그런데 오늘 다룰 논문에서 발표된 GradCam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모든 CNN 기반 모델에 대해 그 모델이 왜 그런 결과를 낸 건지 분류와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을 알려주는 기술입니다. CNN 기반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깐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VGG처럼 Fully Connected Layer를 가진 CNN이라든지 이미지 캡셔닝처럼 Structured Output을 위해 쓰이는 CNN이라든지 서로 다른 타입의 여러 개 인풋을 받을 수 있는 Visual Question Answering 같은 과제에 대한 CNN이라든지 강화학습에 사용되는 CNN이라든지 등에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GradCam을 이미 존재하는 Fine-Grained 시각화 기술에 결합해서 높은 해상도로 모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미지의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이걸 Guided GradCam이라고 불렀습니다. 비교해보면 GradCam의 결과는 히트맵으로 캣을 표시하지만 모델이 왜 이 부분을 캣이라고 했는지 히트맵이 정확히 설명해주지는 않아요. 반면 Guided GradCam의 결과를 보면 높은 해상도를 통해 우리는 모델이 Tiger Cat이라고 예측했을 때 줄무늬라든지 끝이 뾰족한 귀와 동그란 눈에 집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런 GradCam이 어떤 점에서 다른 알고리즘보다 성능이 좋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Localization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Localization이란 이미지에서 모델이 특정 객체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는지를 의미해요. 이미지 분류 과제에 pre-trained된 VGG16, AlexNet, GoogleNet 세 가지 모델 결과에 Backpropagation, CMWP, GradCam을 더해 에러율을 비교해봤는데요. 다른 것들이 어떤 건지는 안 다룰게요. 아무튼 GradCam을 썼을 때 확실히 에러율이 낮은 걸 보실 수 있죠? 세그멘테이션도 이미지에서 여러 객체들을 탐지하는 건데 로컬리제이션은 그냥 이미지 자체를 본다면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단위로 보는 거거든요. 원래 VGG16 모델에 캠을 사용했던 거를 GradCam으로 바꿔서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GradCam을 사용했을 때 테두리가 뭉뚱그리지 않고 엄청나게 정확하게 물체를 탐지하는 거 보이죠? 시각적 측면에서도 성능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파스칼 VOC 2007 이미지 데이터에서 Validation Set 중 정확히 2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골라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사람과 말 2개 카테고리가 있는 이미지죠. 그리고 이미지 내 객체를 VGG16과 AlexNet CNN 모델로 탐지하고요. Devolution, Guided Backpropagation, Devolution GradCam, Guided GradCam 이렇게 4개 알고리즘으로 모델 예측에 대한 설명을 시각화해 봅니다. 그럼 모델이 이 이미지에 말과 사람이 있다고 인지한 이유를 각각 이런 식으로 시각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 이미지를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팀에서 근무하는 43명 직원에게 보여주며 이 이미지에 객체 2개가 있는데 그게 뭐게? 맞춰보라고 합니다. 그 결과 가이디드 그래드캠 시각화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맞추는 정확도가 61.23%까지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 시각화 결과만 보고 어떤 게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모델의 결과인지도 알 수 있나 실험해봤어요. 원래 파스칼 이미지를 분류할 때 VGG16이 알렉스넷 모델보다 정확도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험에서는 모델 이름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과연 VGG16 모델이 더 정확한 모델이네 하고 알아볼 수 있나 본 거예요. 이때 두 모델 모두 정확히 이미 이미지 안에 A랑 B가 있다고 잘 분류한 결과 이미지들에만 4개 알고리즘을 적용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순수 모델 결과를 시각화한 측면만 비교하기 위해서죠. 이번에도 54명의 AMT 직원들이 참여했고요. 이렇게 2개 모델을 분류해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 시각화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한 모델이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가이디드 그래드캠으로 두 모델 결과를 시각화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정확히 VGG16 모델 부분이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모델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그래드캠은 단순한 시각화만으로 사람들이 더 정확한 모델을 구분해낼 수 있게 해주죠. 마지막으로 충실성과 해석력 측면도 봤는데요. faithfulness란 모델이 왜 그런 결론을 낸 건지 이에 영향을 미친 모델의 기능을 잘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고, 해석력은 모델이 왜 그런 결과를 냈는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주는 능력입니다. 언뜻 들으면 같은 거 아니야? 충실도가 높은 게 해석력도 높겠네 할 수 있지만 미묘하게 다릅니다. 특히 딥러닝처럼 복잡한 모델에서는 2개가 서로 반비례하게 되죠. faithfulness 값이 높으면 해석력이 떨어지고 faithfulness 값이 낮으면 해석력이 높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드캠은 뜻밖에도 2개가 다 높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서 최종 CNN 점수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 그래드캠과 가이디드 그래드캠도 모두 높은 강도로 표현하죠. CNN 점수와 그래드캠 강도의 상관도가 각각 0.254, 0.261로 나타납니다. 다른 기술들과 비교하면 정말 높은 편이죠? 또 앞에서 계속 나왔듯 그래드캠 결과는 다른 모델 결과들보다 사람들이 더 이해도 잘했잖아요. 해석력도 더 좋은 거죠. 이번엔 CNN 기반인 VGG16 모델을 이미지 분류 결과가 틀렸을 때 그래드캠이 그 이유를 어떻게 잘 설명해 주는지 봅시다. 먼저 VGG16이 잘못 분류한 이미지들만 골라냅니다. 그리고 가이디드 그래드캠을 이용해서 원래 정답 클래스와 예측된 클래스 각각을 보여주며 이미지에 표시하도록 해봤어요. 이게 그 결과인데요. 이미지의 원래 정답인 화산을 시각화했을 때 가이디드 그래드캠은 이런 부분을 강조했죠. 반면 모델은 이미지를 이렇게 익혀서 샌바라고 잘못 분류한 거네요. 이 사진도 원래 정답인 화산을 시각화하면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는데 모델이 차의 거울이라고 잘못 예측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본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그래드캠으로 모델이 왜 이렇게 잘못 예측했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현재 딥러닝 모델들은 adversarial 예시들에 취약한데요. adversarial examples라고 나오면 일부러 딥러닝 모델이 예측이나 분류를 잘 못하도록 이미지나 텍스트를 노이즈를 줘서 아주 살짝 미묘하게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래 이미지는 이거인데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별 차이도 없죠? 근데 이 정도 차이로 딥러닝 모델 성능은 달라집니다. 이 이미지에 대해 갑자기 VGG16이 큰 자신감을 가지고 여객기가 있다고 예측하는 겁니다. 여객기는 있지도 않고 누가 봐도 강아지와 고양이인데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 그래드캠을 적용해서 강아지 찾아봐, 고양이 찾아봐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드캠은 여전히 탁탁 잘 찾아내죠. 이미지에 전혀 없는 여객기 찾아봐, 우주 왕복선 찾아봐 했더니 그냥 배경을 짚어버립니다. 즉 그래드캠은 원래 딥러닝 모델들보다도 adversarial noise에도 엄청 강한 거죠. 그래드캠은 트레이닝셋에 있을 수도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VGG16 모델이 의사와 간호사 이미지를 학습했다고 합시다. 각 클래스당 250개씩 이미지를 넣어줬죠.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 높은 정확도를 보여줘서 테스트 셋에도 적용해 봅니다. 다만 테스트 셋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각각의 카테고리에 성별이 똑같이 들어가도록 일부러 이미지를 확인하고 균형을 맞춰줬습니다. 의사에서 반은 남자, 반은 여자, 간호사도 반은 남자, 반은 여자로 구성했죠. 그랬는데 테스트 셋에 대해 정확도가 82%로 엄청 떨어진 겁니다. 그래드캠을 사용해서 왜 모델이 이런 결과를 냈나,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분류에 큰 영향을 미치나 살펴봤죠.
그랬더니 인풋 이미지에 대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판단할 때 모델이 얼굴이랑 헤어스타일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가 성차별적인 모델을 만들었구나 하고 알 수 있죠. 덕분에 쉽게 문제점을 고쳐서 좋은 모델을 금방 다시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별이 균형하도록 트레이닝 셋을 다시 구성해서 모델을 다시 빌드했더니 테스트 셋 정확도가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래드캠으로 이번에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판단하기 위해 모델이 어딜 봤을까 시각화해보니 보시다시피 얼굴이나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었는지, 소매가 짧은지, 옷 색깔은 뭔지, 청진기를 들었는지를 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유용하죠? 그래드캠을 이미지 캡셔닝이나 VQA처럼 컴퓨터 비전과 언어 모델을 합쳐서 쓰는 과제에도 적용해 봤는데요. 먼저 이미지 캡셔닝이란 이미지를 보고 언어 모델이 그 이미지에 대해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논문에서는 VGG16 CNN 모델과 LSTM 기반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 캡셔닝을 진행했는데요. 예를 들어 CNN 모델이 이 이미지를 확인하면 LSTM이 사람이 해변에서 연을 날린다는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후 그래드캠으로 왜 이런 문장이 나왔을까 확인해보면 모델이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본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연이랑 사람은 전체 이미지에서 이렇게 작은데도 모델이 잘 파악했네요. 또 이 이미지를 보고는 LSTM이 남자랑 테이블에 앉아 피자를 먹는다 라고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그래드캠으로 확인해보니 모델이 남자 얼굴이랑 피자를 집중해서 봤구나 알 수 있죠. 옆에 여자가 있는데 모델이 집중을 안 했으니 여자에 대한 언급이 안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Visual Question Answering이란 모델에게 이미지랑 질문을 같이 넣었을 때 모델이 답을 해야 하는 과제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CNN과 RNN 모델을 합쳐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소화전 이미지랑 소화전은 무슨 색깔일까요? 라는 질문을 인풋으로 모델에 넣는 거죠. 답변에는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빨강이 될 수도, 노랑이 될 수도, 빨강과 노랑이 될 수도 있겠죠? 3가지 답변을 다 받았다고 치고 그래드캠으로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적용해봤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는지 잘 표시하고 있죠? 레스넷 기반으로 만든 VQA 모델에도 적용해봤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런 이미지와 함께 남자는 뭘 하는 걸까요? 질문을 인풋으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모델이 서핑을 한다고 답했네요. 그래드캠으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나 보면 정확히 남자가 서핑하는 모습을 모델이 집중해서 본 걸 알 수 있죠.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예시가 있답니다. 아무튼 논문에 따르면 레스넷 기반 모델의 결과값을 시각화한 건 이 논문이 최초라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그래드캠을 살펴봤는데요.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사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학기 리뷰 영상에서도 프로젝트에 그래드캠을 사용했던 게 살짝 나온 적이 있거든요. 당시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어떤 질병이 있는지 CNN 기반 딥러닝 모델로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전체 엑스레이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모델이 그런 질병을 예측한 건지 그래드캠을 적용해 보여줬었습니다. 이러면 의사도 환자도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겨서 질병이 있다고 나오는 거구나 하고 모델 결과를 신뢰할 수도 있고 쉽고 확실하게 알기 좋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유용해요. 그래드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읽어보실 수 있도록 아래에 원본 논문 링크 넣어 놓을게요. 그럼 끝!